이어서 자바스크립트의 선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은 declaration이죠. 이 선언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뭔가를 기억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메모리라고 하는데 그 기억을 해야 될 때 담아두는 일종의 그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의 선언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bar, ret, const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시고 저랑은 코드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페이지에서 호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그 폴더 안쪽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는 선언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 declaration.js라고 이름을 입력을 해주고요. js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이곳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선언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스타일 밑에 스크립트라고 쓰고요. 콜론 src라고 쓴 다음에 탭키를 누르시면 emit이 나오겠죠. js 안쪽에 js declaration 주소의 파일을 호출해 줍니다. 호출이 끝나게 되면 네트워크 패널을 열어보도록 하시고요. 필터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필터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내용이 체크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시고 브라우저를 로드해보게 되면은 lecture.html 파일이 정상적으로 OK 불러졌어요. 스테이터스는 상태죠. 그리고 js declaration도 OK 정상적으로 불러졌습니다. js.png 파일, 이미지 파일도 OK 불러진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처럼 서버를 구동시켜 놓은 상태인데 서버에서 보게 되면 HTML과 JS가 모두 정상적으로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일명이 틀리게 되면 오류가 출력이 되겠죠. Not found, 찾을 수 없다는 404 오류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코드를 작성했는데 브라우저에서 제대로 출력이 안 된다면 항상 네트워크 탭을 통해서 올바르게 문서가 불러졌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콘솔 패널을 클릭을 하고요. 콘솔을 클리어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JS 페이지에 가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선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기억하시나요? 선언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자, 첫 번째가 bar, 두 번째가 ret, 세 번째가 const.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선언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싶은 데이터 유형을 변수에 참조한다 또는 할당한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참조는 referencing이고요. 할당한다는 것은 assignment라고 부르게 됩니다. 용어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한국말로 번역되면 참조나 할당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자체가 이제 한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도 어려울 텐데 영어의 원문을 그대로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variable이라고 부르게 돼요. 참조나 할당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참조는 reference가 되겠고요. 할당의 경우는 assignment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데이터에는 여러 개의 유형이 있어요. types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유형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룰 데이터들은 숫자형 데이터가 있어요. 넘버가 되겠죠? 앞서 살펴봤었죠? 999, 그럼 이것은 숫자 데이터입니다. 이것도 숫자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유형을 숫자 데이터 유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숫자형 데이터를 기억한다고 합시다. 제가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올해는 2018년입니다. 2018이라는 데이터를 출력할 수도 있죠. 콘솔 로그 2018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2018이라는 숫자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한번 출력되고서 메모리에 기억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재사용하기가 어려워요.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재사용이 필요하거든요. 뭔가를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걸 기억하는지 볼게요. 사용자마다 각기 다른 인터페이스를 개인화시켜서 기억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UI 관점에서 지금 이 시각 주요 뉴스, 사회, 정치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정치나 경제, 생활 문화 이 부분에서 생활 문화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드래그 앤 드롭 기술을 사용을 해서 페이지의 가장 상위에다가 생활 문화를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이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생활 문화라는 걸 기억하고 싶은 거죠. 이 시각 주요 뉴스보다. 다음에 이 페이지에 왔을 때도 기억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변수에 담아놓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기억하기 위한 상황이 됐을 때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게 되면은 다시 그 페이지 접속했을 때 생활 문화가 먼저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시크릿 윈도우를 사용해서 news.nave'을 접속했는데요. 현재 로그인 돼 있지 않죠? 그럼 로그인한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각 주요 뉴스가 기본적으로 위에 올려져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들을 먼저 보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먼저 보고 싶은 아이템의 순서를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억해 둬야지만 다음에 그 페이지에 봤을 때
해당 내용이 먼저 보여지게 할 수 있다. 자, 뭔가를 기억한다는 행위.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변수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큰 그림만 놓고 보자면 지금 이해가 목표니까 뭔가를 기억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억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할 때 무엇을 사용하냐면 변수라는 걸 사용한다는 거죠. 2018이라는 것을 변수의 기억을 봅시다. 올해는 current year가 되겠죠? 자, current year라는 걸 변수명으로 만들어 볼게요. 변수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bar, read, const 중에 하나의 키워드를 사용해야 돼요. 세 개가 쓰임새가 다른데요.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bar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볼게요. 뭔가를 기억해야 되는 변수를 선언할 때는 variable의 약자인 bar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current year라고 써놓고 선언이 끝나게 되면 또는 명령이 끝나게 되면 이와 같은 세미콜론을 입력할 수 있겠죠. 제가 의도적으로 오류를 출력해 볼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오류가 출력이 되죠. 신텍스 에러. 자, unexpected identifiers 나옵니다. 이 identifier는 고유성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변수를 선언하는 bar 키워드를 사용하고 변수명을 써줘야 되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공백이 들어간 경우를 자바스크립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CS와 같이 대시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저장, unexpected, token 이와 같은 대시 기호를 사용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밑줄을 입력하게 되면은 올바르게 출력이 돼요. 문제가 없이, 오류가 없이 출력이 됩니다. 즉 밑줄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붙이면 어떨까요? 붙여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사용자가 읽기가 어려워질 뿐이죠. 자바스크립트는 해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명의 패턴은 밑줄을 사용하거나 또는 음절 사이에 다음에 나오는 글자를 대문자로 작성해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표기법을 카멜 케이스라고 합니다. 자, 카멜 케이스는 카멜이란 말 자체가 낙타예요. 낙타의 등 같이 모양이 생겼다라고 해서 카멜 케이스 유형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current year 이렇게 변수명을 입력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밑줄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뱀 같다고 해서 스네이크 케이스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겠죠. 정리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카멜 케이스 또는 스네이크 케이스 방식으로 변수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식은 스네이크 케이스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개발자분들이 카멜 케이스 표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콘솔을 사용해서 current year와 last year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둘 다 undefined라고 뜨게 됩니다. 위에 있는 값은 주석 처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둘 다 undefined가 뜨는데 define은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undefined는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선언이라는 과정을 했는데 분명히 선언을 했음에 불구하고 정의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자바스크립트에 사용되는 값입니다. 우리 undefined 얘기를 해볼게요. 값이라고 했는데 이 값을 literal이라고 부르는 거죠. 기억하시죠? 우리가 MDN 사이트에서 봤을 때 literal이라는 용어 나왔었는데 그걸 값이라고 합니다. 이때 nothing, 아무것도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 undefined하고 null이라는 것이 사용이 돼요. 이 둘은 값 중에 아무런 값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둘은 사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때 current year, last year라는 변수는 선언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값이 기본적으로 undefined라는 것이 할당이 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ndefined가 출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이 값이라는 것을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러분이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assignment 할 수 있다고 했었죠? 할당할 때는 할당 연산자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operator라 부르게 되는데요. 그냥 구문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수학에서 얘기하는 방정식을 보도록 합시다. y는 x 곱하기 x 플러스 10이다. 자, 이와 같은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x 값이 9라고 했을 때 이 x는 9고 9를 곱하니까 이것이 먼저 연산이 되겠죠. 곱셈이니까. 그럼 81 값이 나오게 되고 10을 더하니까 y 값은 91이 나오게 됩니다. 이 는이라는 이퀄 사인을 우리는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같다, 항등이 아니고 숫자 9 값을 변수 x에다가 할당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할당 연산자는 이 는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연산된 후에 왼쪽에 있는 것에 대입이 됩니다. 대입 연산자 또는 할당 연산자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는이라는 기호가 숫자 값을 변수에 담아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에서 연산 과정이 수행된 후에 그 값을 또 할당해 주는 거죠. y라고 하는 변수의 말이죠.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변수를 bar을 사용해 선언할 수 있는데
동시에 선언할 때는 콤마를 사용해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bar x, bar y, bar xy 이렇게 선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bar을 한 번만 쓰는 콤마로 구분해서 선언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변수의 선언이고 값이 할당이 되는데 숫자 값이 변수 x에 그리고 변수 x에 설정되어 있는 연산이 수행된 후에 마지막에 숫자 10을 더하고 연산의 결과를 다시 변수 y에 할당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로그로 출력해 볼 수 있는데 x는 y는 무엇인지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x 값은 9가 되겠고요. y 값은 91이 됩니다. 이때 9하고 91만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문자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자는 헛다운표 또는 쌍따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HTML이나 CSS에서 많이 사용해 봤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쌍따옴표, 헛다운표를 모두 지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헛다운표를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장하면 x는 9, y는 91이라고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연산 수행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의 변수가 메모리에 선언되고 할당되고 그걸 통해서 연산 수행이 되고 그 결과를 대입받아서 최종적으로 콘솔에 로그, 기록을 남기는 과정을 훑어봤어요. 변수는 뭔가를 기억하는 거라고 했었죠? 우리는 변수 x와 y에 기억을 시켜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x값이 무엇인지 y값이 무엇인지를 출력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x 빼기 x 나누기 100 이 값을 다시 y에 담아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또 한 번의 연산식이 수행이 돼요. x값을 기억을 하고 있죠. 현재 메모리 되고 있는 값이 x가 숫자 9예요. 숫자 9라는 값이 대입이 될 거고요. 대입이 되면 9와 9, 여기 9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억되어 있는 값을 통해 연산이 수행되고 그 값이 변수 y에 다시 할당이 됩니다. 이때 변수는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인 거예요. 한 번 입력된 값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실행시켰을 때 y값은 바뀌었어요. 앞서 y값은 91이었는데 이제는 113.5로 바뀐 거 볼 수 있죠. 하지만 x는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숫자 9가 되겠습니다. x값을 다른 값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20. 그리고 나서 화살표를 위로 올려보시면은 앞서 다뤘던 수식을 다시금 기억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메모리 한다, 히스토리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x값이 20이 됐기 때문에 이 연산식은 아까와 다른 값으로 계산이 되겠죠. 변수에 따라서 연산 결과는 달라지게 되니까 결과를 출력해보면 이제 y는 130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우리는 변수를 공부를 했는데 x라고 하는 값, y라고 하는 값은 각각 변수에 기억되어 있는 값을 담을 수가 있고요. 지금은 다 숫자 값을 담아봤죠. 이런 형태의 값을 프리미티브 데이터, 원시 데이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 편 강의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줄 것들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은 선언이라는 과정, 선언의 세 가지 방법 중에 우리는 bar라고 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rat이나 const는 우리 첫 강의에서 ECMAScript 6, ES6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bar라고 하는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변수는 variable이고 참조 또는 할당할 때 원래 영어 용어는 reference, assignment다. 데이터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해본 데이터 유형은 number라 불리는 숫자 데이터 유형이다. 그리고 변수를 작성하실 때는 snake case 또는 camel case. 이 snake case는 이렇게 표시해 드릴까요? 그리고 값은 literal이라고도 불린다. undefined나 null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변수가 선언된 이후에 값이 사용자에 의해 할당되지 않는다면 undefined가 기본 할당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입 연산자,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사용자는 변수에 값을 할당할 수가 있다. 연산식이 수행되면 오른쪽의 결과가 왼쪽에 담기게 된다. 콘솔을 출력할 때 사용한 것은 헛다운표 또는 쌍따옴표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string data라고 부르게 됩니다. 문자열은 string이라고 부르게 돼요. 문자 데이터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선언과 할당, 연산자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